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 팀장입니다. 네, 안철수 이분이 또 귀국했습니다.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을 하셨죠.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창당할 것인지 이거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총선 불출마는 선언하셨고. 총선이 뭐 문제가 아니겠죠, 그건. 그렇죠. 네.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보수 대통합, 반문 세력을 이제 형성하는 어떤 보수 대통합의 어떤 주제고,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제 기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향후 2년 후에 뭐 대선 후보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 당선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어떻게 보면 그걸 유추해내기 위해서는 이분의 과거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62년생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 네. 뭐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안내배 대표였던 걸 알고 있는데, 정치 입문했을 때 안 대표의 어떤 과정은 네 사람이 좀 주요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치 입문 직전에 뭐 시골에서 박경철, 예, 방송인 그렇죠. 김재동과 함께 예. 토크 콘서트 하면서 큰 인기를 예, 얻었었고. 박경철 씨가 이제 첫 번째고, 네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네. 예, 박원순 박원순 씨죠? 시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박지원.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유승민 씨. 네. 먼저 그 박경철 시골의사 어떻게 연관이 되는 분이죠, 이분이? 박경철 이제 시골 의사라는 닉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경북 안동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죠. 그분하고 인연에 닿아서 토크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대학간 아니면 젊은이들 중심으로 했는데 그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박경철 씨 자체가 더 인기가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분이 이제 글 쓰신 게 뭐 유명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좀 충격적인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때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가 괜찮았었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씨는 의사인데 바이러스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 이분 박정철 씨도 의사인데 어떤 사람한테 마음에 글을 통해서 힐링을 주고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사회를 보시는 분이 이제 김재동 씨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나오게 어떻게 됩니다. 보면은 오늘의 이게 안철수 전 대표를 정치권에 부스팅해 준 사람이네요. 딱 그렇죠. 한번 이렇게 아, 올려준 사람. 네, 부스팅 좋은 표현이 맞습니다. 박경철 씨 자체도 사실 그때 인기가 되게 있었고, 시골의사 박경철은 그때만 해도 그 주식이죠. 우리가 그거 맞 주시고. 재테크가 또 한창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청년들한테 그 재테크가 상당히 관심사였어요. 물론 네. 지금도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부동산에 꽂혀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그 재테크, 그 네. 재테크가 관련돼 가지고 박경철 씨가 한번 또 그 주식 이야기 때문에. 네. 그분이 근데 영남대 의대를 나왔더라고요. 영남대 의대요. 그렇지 네.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서울대 네. 의대가 아니고.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안철수 우리 전 대표하고 또 친분이 있고, 또 그분의 인기로 안철수 대표가 또 어떻게 보면 같이 네. 상승 효과가 있었던 그 첫 번째 인물. 네. 그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서울시장이시죠? 네, 박원순 시장.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서울시장으로 이제 당시 범야권에서 이제 희망제작소 이사장이었던 박원순 씨가 출마 선언을 하고, 안철수 씨는 이제 타이에서 본인 의지보다는 주위에서 서울시장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행정 경험을 쌓고 정무적인 감각을 쌓아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추천이 있었죠.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단일화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다가 안철수 씨가 전격적으로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을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한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면서 두 분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은 얼굴에 그때 굉장히 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산사람처럼 오셨죠. 그래서 둘이서 포옹하고 손잡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림이 예쁘게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신문지명을 쫙 그냥 깔아버렸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중에서 이제 전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인기가 더 더해지는 거죠. 네네. 그때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걸로써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일이야 그 대선 후보까지 그렇죠. 이야기 될 정도로, 야 이게 뭐 정치권에 입문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그냥 대선 후보감으로 그냥 되는 두 번째 사건이었죠. 네네. 서울시장을 포기함으로써 곧장 대선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굉장히 빠른 티켓을 얻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안철수를 만들어준 이제 네 분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이 이제 박지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하고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당시 이제 어떤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박지원, 호남의 맥주죠 완전. 박지원 의원과 함께 같이 국민의당을 만들고, 당시 총선에서 호남 중심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독자적으로서
독자 안철수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독자적인 당을 만들고 교섭단체 이상의 영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박경철 우리 의사하고 박원순 시장까지만 해도 이미지였잖아요. 그냥 네네. 그냥 좋은 이미지, 훌륭한 이미지 이런 거였는데 박지원 때 가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네. 이런 권력이 생긴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 마치 뭐 유비가 형주를 얻듯이 유비가 형제를 어떠시? 네, 그런 개념이어서 이제 어떤 우리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박지원 씨까지인 거고. 네. 이제 유승민 씨.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형주를 형주 호남 어디가 됐든 간에 어제 네. 얻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큰 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이 좀 약해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씨가 뭐 좋게 말하면은 어떤 뭐 보수 아니면 뭐 보수 코스프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이제 탄핵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나왔었던 유승민 측과 이제 합당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이 다 빠지게 되죠. 군산 지역구 의원인 이제 김관영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떨어져 나오고 대신 유승민 대표하고 같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결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박지원과는 동거, 유승민과는 결혼을 해서 헤어지고 이혼을 하게 되긴 했지만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라고 이제 바른과 이제 미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 크게 안철수계, 유승민계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지방선거나 뭐 이런 데서 사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지원 씨랑 있을 때가 가장 좀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실리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국민의당 창당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큰 의미로 듣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당시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뭐 본인들이 지지를 1위를 하지 못하면은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은퇴는 안 하셨죠. 안 하죠. 그때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였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호남이면 이제 형주를 빼앗기고 예. 자기 안방에서 완전히 뭐 소위 요즘 표현으로 털렸는데 예. 자기 안방에서 힘을 못 썼는데 어떻게 전국 정당이 되고 지역 정당도 힘든데 그때만 해도 그때 이제 큰 그렇죠. 위기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새누리당이 이제 보수 70년 뭐 집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민주당이 거의 괴멸 상태. 네. 이런 지금하고 반대죠. 어떻게 그게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호남에서는 이랬었는데 당시 새누리당이 네. 이제 뭐 옥새 사건이라고 네, 일컬어지는 그랬죠. 그래서 옥새 예. 이한구 공천위원장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그런 갈등 때문에 PK 지역을 빼앗기면서 예. 안방은 내줬지만 이제 PK 지역하고 수도권을 얻게 되면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원래 그 예상과는 달리 선전하게 되면서 아주 큰 기사에 위기까지는 생겼죠. 아니고 네네 기사에 생겼어요.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새누리당이 그때 이제 상당히 오판을 한 거죠. 본인들이 이제 거의 뭐 상당히 유리한 포지셔닝이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뚜껑 열어보니 결국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자 어쨌든 간에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방금 말씀드렸던 4명의 인물, 네.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 포지션이 됐습니다. 네. 결국 말하자면 뭐 유승민 씨를 마지막으로 해서 현재는 근거지도 잃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지도 별로고 네.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아까 보시면 형주도 잃고 그나마 있었던 이미지 뭐 이미지. 신선함, 새정치 아니면 그런 어떤 실물 경제를 그래도 아는 사람, 성공한 벤처인 이런 이미지도 잃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형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전성기 시절이라면 지금도 이제 새로 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바른미래당을 크게 바꿔 나와서 이제 뭔가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지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도 노리고 이런 게 할 텐데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유의미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은 뒤에 뭐 본인은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같이 있는 의원들은 그대로 있을 것인지 네.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으로 가는 사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수 대통합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뭐 그냥 현실적인 어떤 입장, 나중 제가 뭐 본부장이 말한다요 저자로서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이해관계, 물밑의 이해관계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치 전문가가 저는 아니니까 네.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옛날 방식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지금 어떤 그런 지금 해왔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기에도 힘들고 네. 또 이제 어떤 정치 세력화를 본인이 독자적으로 네. 지금 어떤 본인의 어떤 이름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어렵죠.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이미지를
다른 방향으로 뭔가 좀 표출을 해서 네. 결국 본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얻고 가야 되지 않겠나.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불필요한 인물처럼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2번 이제 시도를 했었고, 실제로 나온 거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도 한 번은 사퇴를 하고, 한 번은 나서서 이제 사비로 맞춰서 서울시장 선거도 2번, 네. 국회의원도 노원에서 2번, 무소속으로 한 번, 국민의당 소속으로 한 번. 그러면 대선 2번, 서울시장 2번, 국회의원 2번이라고 네. 치면은,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인데 신선함은 확실히 없어졌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신선함을 바라기는 힘들고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제 그 신선함에 기대서 네, 약간 미숙함을 이제 포장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어떻게든 간에 노련미를 보여줄 때가 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 노름미를 바라려면 본인의 정무 감각을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그런 아니면 제가 공명을 이제 형주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공명을 가져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동안에 이제 그 참모 이제 정략 이제 책략가라고 했을 때 윤전지 씨하고도 결국 안 좋게 헤어지고 김종인 씨하고도 이제 거리가 벌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비선실세로 박정철 씨가 있었었는데 박정철 씨도 어쨌든 박경철 씨도 정치인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건 약간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KBS 아나운서분과 재혼을 하셔가지고 기존 이제 자기 아내와 그다음에 이혼하셨구나. 예 야. 자녀가 3명인데 3명 한 명은 또 저기 장애인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안철수가 돌아오면서 박경철도 같이 아 공격을 받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제갈공명 형주는 벌써 진작이 잃었고 제갈공명도 보이지 않아서 사실 많이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런닝메이트가 필요한 시점인데 네. 그 참신한 런닝메이트가 안철수 씨를 살리느냐 마느냐 이렇게 네. 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아무튼 그 뭐 지금 약간 4명의 그 우리 인물들 박경철 우리 또 박원순, 박지원, 유승민 네. 이 4명의 어떤 인물들로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안철수 대표가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 네, 상황은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잘 되기 안철수 대표가 좋아서 잘 되길 바란다기보다는 네. 기존 정치에 대한 환멸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가 그건 것 같아요. 네. 이제 다 떨어졌고 어떤 이미지도 이제 안 좋아졌고 이제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도 없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민심이 네. 아직 어떻게 보면 안철수 씨가 죽지 말아라. 아직은 안철수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민심이 아직 살짝 네. 불씨가 살아있는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지난 뭐 50년 동안 거의 양당 체계에서 뭐 아니면 도 아니면은 뭐 보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그런 기존 정치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염증을 치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안철수가 이제 사람 몸을 고치는 의사 말고 바이러스는 이미 고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증을 고치는 그런 좋은 의사 정치인으로서 살아남는 게 뭐 안철수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해서 마지막 희망은 네. 안철수 개인적으로 희망은 지금 현재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더 많은 실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야당 네.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정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다시 안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안철수 씨한테는 가장 그나마 기대해볼 부분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철수 씨의 그런 어떤 좋은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정치나 대한민국 전체가 좋아지기를 기원해 뭐 봅니다. 아무튼 그 안철수 전 대표의 다음 승부수를 기대하겠습니다.